자, 안녕. 나는 토부 원장님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음 주 이제 숙제가 백그라운드 1-3번에 있는 고정관념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 이야기를 그 음성으로 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음성으로 따다가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리고 또 처음 올라온 애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해주려고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한 것은 나도 유튜버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따라한 거니까. 자, 고정관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고정관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독해를 못할 때, 그 개념을 제대로 인지 못할 때 아예 못 푸는 문제는 아예 못 푸는 거야. 우리가 보통 고정관념 하면은 유튜브나 네이버나 어디를 찾아봐도 전부 다 이제 부정적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데, 사실 고정관념의 시작은 부정적이 아니었어. 그런 것들을 한번 또 공부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백그라운드 2권에 있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의 아이디어도 한번 융합해보고, 그래서 한번 좀 전반적으로 좀 크게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길진 않아.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았으니까 이 내용을 먼저 잘 숙지해야 된다. 왜 처음 올라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걸 하는 것인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편향이 나오게 되고 선입견 나오게 되고, 편향하면 또 확증 편향도 있고, 뭐 사후 과정 편향도 있고, 편향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확한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시작하는 것이니까 잘 듣고 바로 써먹을 수 있어야 돼. 앞으로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것이야.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정의를 한번 보고 싶은데, 이 한국어 정의를 보면은 전부 다 부정적이야. 그래서 나는 이 한국어 정의보다는, 한국어 정의 알고 싶으면 네이버 찾아보면 돼. 근데 한국어 정의보다는 나는 영어상에서 이제 영영풀이의 정의를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서 먼저 네이버의 영영풀이 정의를 한번 보았더니,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 A believable idea of what. 이때 what부터 문장 끝까지가 이제 what, 주어, be, like니까 자체 이형식이야. 그러니까 어떨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물에 대한 특정한 타입이 어떨지, 특정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물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와 어떻게 느끼는지, 지각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 이런 것들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종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빠져나갈 구멍은 있지만, 종종 unfair하며 untrue,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부정적인 느낌이 좀 강하지. 그러니까 이 네이버 영양사전은 부정적 느낌으로 이제 사용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적당하지가 않아. 좀 내가 원하는 그러한 정의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롱맨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롱맨 사전에서는 a fixed general image, 고정된 일반적인, 이때 이제 이 fixed는 고착화된 이라고 하면 될 것 같지. 어떤 뭐 뒤에 보면은 that 걸로 문장 끝까지가 a lot of people, 주, believe가 동, 그 다음에 represent가 동, a particular type 블라블라블라, 이게 목이니까 주동 동목이니까 삽입절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똑같이 특별한 타입의 어떤 사람들과 물건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특징 같은 것들, 이런 특징들이 이제 고착화된 형태가 되었다 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흑인들은 이런 부류야. 이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부정적인 느낌으로 보고 싶지만, 그래도 혹시나 고착화된 게 부정적인 느낌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중립적 느낌으로 한번 보았어.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답에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찾은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거든. 위키피디아, 역시 위키피디아가 굉장히 좀 설명이 좀 깊어. 위키피디아는 이렇게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콤마 있는 곳 앞까지가 while이잖아. while이니까 방어선 이제 양보가 되기 때문에 콤마 D가 또 주제문도 있지만 콤마 D의 내용도 있다는 것이야. generalization, 일반화지. 어떤 특정한 그룹의 일반화, 이런 일반화 같은 것들은 maybe, 여기 나오지? useful이 나오는 거야. useful이라는 것은 유용하다는 거잖아. 나는 이 부분,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제 긍정 부분을 찾은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quick decision,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야. 고정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일반화인데, 이게 빠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꼭 유용한 것,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일반적으로 우리 현대 시대에는 이게 erroneous, 역시 에러겠지, 부정적인 느낌이고, prejudice, 이거 역시 선입견, 부정 느낌이고. 그러니까 이 위키피디아는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다룬 것이야. 그래서 시작은 뭐로 시작했냐? 긍정으로 시작했는데, 현대 사회가 되면서 이게 부정적인 느낌이 좀 강하게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돼. 결국에는 이 고정관념의 시작은 이제 긍정적 고정관념으로 시작한 것이겠지. 긍정적 고정관념은 이제 언제 쓰는 것인가 이따 나오겠지만은,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 부류는 이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제 그 고등정규 심화반에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문을 열고 어떤 뭐 초등학생이 들어와. 그리고 와가지고 저도 군분석 배우고 싶어요. 저도 백그라운드 배우고 싶어요. 한다면은 일단 우리는 딱 이상하게 느끼는 거잖아. 마찬가지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정형화된 특징을 우리가 살리는 거거든. 선입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만일 우리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토부 4층까지 물이 찼어.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 위로 올라가야지.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해야지. 근데 어떤 애는 밑에 내려가가지고 물이 많아가지고 거기 수영을 하고 있고 이러면 그거는 이상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건 첫 번째, 이 모습은 정형화된 특징이 있다. 어떤 특징을 내가 빨리 범주화시켜서 간소화를 시키고자 하는 거지. 이 범주화를 통한 간소화, 이게 첫 번째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현대사회가 되는 바람에 이게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부정적 고정관념으로 좀 바뀌게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나중에 편견, 선입견, 차별, 성급한 일반의 오류, 과잉 일반화 같은 걸로 이제 옮기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들은 뒤에 부정적 고정관념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는 앞에 있는 긍정적 고정관념을 난 좀 많이 설명해 주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고정관념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이제 긍정적 고정관념으로 시작하게 되었었지. 그것은 이제 정형화된 틀을 맞추어서 범주화를 통한 간소화를 위해서 어떤 인간의 삶의 형태에서 좀 간단한 형태로 조금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시작되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현대 사회에 넘어오면서 농업혁명과 산업혁명과 정보화 사회를 거치면서 이게 부정적 고정관념이 많이 생겼다는 거야. 그렇다고 부정적 고정관념만 있다는 게 아니고 부정적 고정관념이 이제 나타나게 되었다는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편견, 선입견 나오게 되었다는 건데, 그래서 현대에는 긍정적 고정관념과 부정적 고정관념을 우리가 동시에 다 사용하고 있다는 거지. 일상적인 사용을 보면은 너희들이 생활하다 보면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긍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게 돼.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부정적 고정관념을 가지게 되는 것이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융합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뭐 무조건 부정적 고정관념은 부정적이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먼저 이제 정형화라는 것의 특징을 한번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았더니, 이제 정형화라는 것이 일정한 형식의 틀로 고정된 걸 말하는 거야. 고착된 걸 말하겠지. 그러니까 이 부류는 이런 것이야 라고 범주를 만드는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전에서 보면은 정형화된 그런 생각이란 무엇인가? 기존의 틀에 맞게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야. 그래서 이 정형화를 범주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범주 안에서 내가 그 생각을 딱 이제 집어넣으면서 빠르게 판단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지. 이따 예를 들어줄게. 그리고 몇 가지 개별적 사례와 증거를 기초로 일반화하여서 이제 일반화하는 게 나오는 거지. 1번 복숭아 씨가 있어, 2번 복숭아 씨가 있어, 3번 복숭아 씨가 있어, 모든 복숭아는 씨가 있어 하면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되는 거고, 한 집단과 그 구성원을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가 되는 것이며, 이제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해. 정형화는 고정관념을 형성하는 심리적 작용이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의 처음 시작이 바로 정형화였다는 거야. 우리가 한번 내가 문제를 내볼게. 지금부터 이제 빠른 일반화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아까 말했잖아. 정형화는 긍정적 고정관념은 빠른 일반화를 통해서 범주화를 통한 간소화시키고 자 하는 그런 특징, 그 장점이 있는 것이야. 이건 장점이야. 지금은 긍정적 고정관념이야. 그러면은 빠른 일반화 한번 시켜볼게. 두 가지 동물을 보여줄 텐데 보자마자 빠르게 결정해야 돼. 자, 됐다. 결정했냐? 그러면 이 호랑이는 뭐가 되고, 포식자가 되고, 사슴은 피식자가 되는 것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나중에 투정 도피 반응을 우리 공부해서 본다면은 포식자한테는 일단 투정을 해야 되고, 투정이 아니고 피식자는 투정해야 되고, 포식자는 도피를 해야 돼. 반대로 피식자에게 도피를 하고 포식자에게 투정을 하면은 그 사람은 살겠냐? 먹지도 못하고 싸우다가 뒤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인간의 진화에 치명적인 그런 타격을 입게 되면서, 이 정형화라는 고정관념이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결국 원시 본능으로서 우리가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의 그러한 필요한 절대적인 과정이었다는 거.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정형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 고정관념을 내가 최종적으로 나의 정의를 볼게. 내가 16년 동안 가르치면서 고정관념을 모든 걸 다 합할 수 있는 고정관념으로 한다면은 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 과거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깊이 뿌리박힌 사고의 틀인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 경험이 쌓이고 뭐 또 우연과 필연에 따라서 이제 그게 쌓이는 순간 나는 특정한 그런 집단에 대해서 이런 사고를 가지고, 난 특정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편견을 가지는 것. 따라서 이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 사람마다 전부 다 고정관념이 다른 것이야.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얘기는 좀 융합을 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한번 끄집어내 보았는데, 이 사람이 프란시스 베이컨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이 르네상스 직후가 되거든. 그리고 과학의 태동기에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었었던 연역법, 그거를 깨버리고 균합법으로 만든 그 사람이고, 이 사람이 위대한 어록이 있지,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그 사람인데, 이 얘기는 백그라운드 이권에 또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으니까 이 사람 간 보면 될 것이고, 그가 말했던 그 고정관념, 선입견, 얘는 이걸 우상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우상, 선입견,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두 개를 다룰 것인데, 첫 번째가 어쨌든 종족의 우상, 두 번째가 동굴의 우상, 세 번째가 시장의 우상, 네 번째가 극장의 우상이라는 게 있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류에게 공통된 그런 고정관념, 그러니까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 종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말하는 거야. 종족의 우상이란 것은 이 인류 또는 그 문화권 또는 그 국가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 특정한 고정관념, 공통된 고정관념이지. 두 번째가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다른 고정관념. 이 동굴의 우상인 것은, 이때 동굴은 아마 이데아에서 나왔던 그런 동굴 속의 이데아, 동굴 속의 제수가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왔었던 그런 사건의 이데아를 말한 것 같은데, 동굴 안에 갇혀가지고 내가 진실을 못 보는 그러한 동굴 안에 내가 개인 혼자 들어가서 동굴만 바라보고 있는, 따라서 개인의 마다 다른 고정관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건 긍정의 느낌이고, 두 번째가 이제 부정의 느낌이야. 그게 뭔지는 지금부터 예를 좀 들어줄 테니까. 1번은 인류, 문화, 국가 등 모두에게 공통된 그런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지. 이게 종족의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인류, 모든 국가 또는 모든 그러한 문화권,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이야. 정형화된 틀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범주화를 통한 관소를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형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범주를 못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얘가 포식자의 범주인지 또는 얘가 피식자의 범주인지를 모르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관념 중에서 첫 번째 생긴 것은 정형화를 통해서 범주화를 자꾸 시키는 과정에서 고정관념이 생긴 거란 그런 말이 되겠지. 부족한 정보는 고정관념을 채운다. 이거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은 것들을 전부 다 알 수 없는 거잖아. 저 멀리 노란색의 큰 그 차가 오는 거야. 우린 버스라고 이제 아는 거잖아. 가까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 일일이 다 파헤쳐 보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이 부족한 정보는 고정관념으로 채운다. 이때 이제 이 영어 표현으로 나오는 그런 주로 빈칸 나오는 게 fill in the gap, fill in the blank라고 나와. 그래서 이 갭은 고정관념으로 채운다. 그리고 우리가 비어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고정관념으로 채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이 많이 알고 있지 않는다면은 내가 보기에는 채우기 힘들어지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도 호랑이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은 고정관념이 없는 거야.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가 된 틀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조금 호랑이처럼 이쁘고 귀엽고 큰데 만지면은 또 뭐 좋을 것 같고, 뭐 개도 아니고, 이런 경우에 개는 잡아먹히겠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고정관념은 다르며, 고정관념이라는 것 자체는 얼마나 내가 많이 과거의 특정 상황을 경험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그 정형화된 그런 범주를 통한 간소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경험이 필요하겠지. 지금은 좋은 걸 말하는 거야. 질문 1과 질문 2 같은 경우에 이거는 뭐 같이 한 문제 나온 적이 있었고, 수능에 3번도 수능에 나왔고, 이게 아마 그 오늘 숙제에 있는 그런 부분일 거야. 질문 1은 다음에 땡 자리를 채우라는 거야. 근데 박땡해 대땡령과 최땡실의 국정논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수능 지문을 그대로 좀 각색했는데, 수능 지문 이런 지문이야. 한 그 지문이 있는데 그 지문에서 어떤 사람한테 지문을 들려주는 거야. 쭉 들려주는데 박땡 자리에 잡음을 집어넣은 거야. 즈하게. 그러니까 박즈해 대즈령과 최즈실의 국정농단 이렇게 쫙 한 뒤에 물어보았어. 너 이 자리에 잡음을 혹시 보았냐? 잡음을 못 들었대. 이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야. 근데 그러면은 너는 지금 어떤 얘기인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이겠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이 박자와 해자 사이에, 대자와 령자 사이에 뭔가 단어가 빠진 상태로 잡음을 주었거든. 근데 그 사람은 왜 발견하지 못했겠냐? 이미 알고 있는 정보인 거야. 이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한 종족으로서 이미 경험해 보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잡음을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다 채우는 거지. 부족한 정보는 고정관념으로 채운다는 게 그 말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번 문제는 다음에 땡자를 채우시오. 마땡크 땡의 프땡레 타땡땡 혁땡 뭐냐? 모르지. 아는 애도 있겠지? 백그라운드 수반해도 나을 것이야. 여기는 잡음을 발견했다는 거야. 그리고 무슨 내용인데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지. 왜냐면은 이게 핵심 단어거든. 지금 마부터 이제 땡까지가 전체가 핵심적인 그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들어온 거야. 나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말이지. 그래야지만 정형화된 틀도 생기는 거고 범주화를 통한 간소화도 생기는 거고. 이때 나오는 게 마르크스의 플로레타리아 혁명이거든.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또 설명할 테니까. 이게 문제는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부족한 정보는 고정관념으로 채우기는 채우되 내가 알고 있는 고정관념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내가 채울 수 있는 그런 양도 달라지는 거고,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조차도 파악이 되고 파악이 안 되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라고. 혹시나 이 자리가 단어라고 해볼게. 어휘. 그러면 이 어휘가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라고. 이게 똑같은 느낌이라고. 따라서 최대한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는 게 좋다는 그 말이겠지. 지금 고정관념이 나쁜 점을 말하는 건 아니야. 3번은 뭐냐면 다음에 동물의 이름을 맞춰보십시오. 딱 보면 알겠지? 어떻게 알았냐? 난 얼굴을 지금 가렸거든? 어떻게 알고 있지? 그렇지. 모습을 보니까 얘는 그거지. 그러니까 이 부족한 정보라는 게 얼굴을 지금 내가 부족한 정보로 만들었다는 것이지. 근데 여기다가 한 개 더 할게. 얘가 어흥하고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있는 중인 것이야. 그럼 얘는 당연히 누구겠냐? 얼굴을 빼볼게. 딱 빼버리면 얘는 호랑이지. 누구나 알 수 있겠지. 부족한 정보는 고정관념으로 채우는 거야. 이 정형화된 그런 고정관념이 없는 사람이라면 얘가 귀엽다고, 얘한테는 뭐 도망가야 돼. 근데 귀엽다고 달려가다가 걔는 당연히 죽겠지. 그런 느낌의 정형화가 지금 긍정적 고정관념인 거야. 근데 부정적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이제 이건데 지금 이 긍정적인 고정관념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단계야. 그러니까 이 단계가 되게 중요한 거야. 사람들은 여기서 부정적만 알고 있지 긍정 잘 모르거든. 우린 긍정을 알아야 돼. 일단은 인간은 몇 가지 개별적 사례와 증거를 기초로 일반화해서 한 집단과 구성원들을 판단하는 인간의 심리가 있다. 인간의 생존에 꼭 필요한 그런 심리작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고정관념인 거잖아.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일단은 그 시작을 볼게. 선을 왼쪽으로 볼 때 이때가 이제 원시 수렵 채집 같은 시대니까 기원전 만년 전에 있는 구석기 시대인 거야. 그때 사람들은 수많은 동물들을 빠르게 적절히 분류할 필요가 있었어.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번성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인간 집단을 빠르게 적절히 분류할 필요가 있었어. 정치와 경제 유용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인구를 봤자 얼마나 되겠냐고. 뭐 덤바의 수로 한다면 한 150명 정도? 그리고 전쟁과 협력의 갈림길에서 너와 내가 적인가 친구인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때 인간들은 빠른 일반화가 필요한 거야. 최대한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는 어떤 애들은 위험하고 어떤 애들은 착하고 어떤 애들은 또 포식자고 피식자고 어떤 그런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되고 어떤 음식은 먹어야 되며 또 누구와 또 동맹을 맺을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제 일반화를 시키기 위해서 범죄를 통한 간소화가 생긴 것이겠지. 이게 고정관념이 생기게 된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점점점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농업혁명, 그 다음에 산업혁명, 정보화혁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현대 문명에 이르렀더니 우리가 그 접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규모가 너무 커진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 기술과 문명의 그런 발달이 생겼고, 그리고 대규모의 그 정보 갈림길에서 잘 안 보여서 효과적인 그런 판단 수단이 이제 필요하게 된 것이겠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빠른 일반화보다 우리가 처리해야 할 정보가 더 많은 것이야. 더 많은데 우리가 제대로 정보를 처리 못하면은 인지 과부하 때문에 모든 걸 다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욱더 빠른 일반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더욱더 빠른 일반화를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근데 정보는 많은 상태에서 일반화가 빠르다 보니까 또 복잡한데 더 빠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우리가 서로 모해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혐오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지. 따라서 이 정보를 내가 잘못 오해하거나 이 집단을 내가 잘못 오해하거나 또는 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그러한 집단에 대해서는 혐오감이 생기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정이 발전되어서 선입견, 편견 이런 것들이 생기게 나게 된 것이겠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원시 본능이라 할 수 있지.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선입견과 편견과 고정관념 같은 것들 모든 것들이 최초에는 그 230만 년 전 최초의 인류 루시라는 애가 이 명칭이 붙어 있는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이거든. 걔가
최초 인류였었고, 그 다음에 호모 누구, 호모 사피엔스, 호모 네안데르탈렌, 호모 사피엔스 등등등 이어지면서 230만 년 동안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를 몸속에서 체화시킨 그러한 하나의 그런 결과로서 지금 우리가 선입견, 고정관념, 편견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지 않았냐 하는 학설도 있어. 그러니까 최초에는 이게 좋은 느낌이었지. 하지만 지금 넘어와서는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제 앞서 나가면서 이게 오해와 편견을 유발하면서 일반의 오류가 생기고 타인을 미워하는 차별이 생기고 그러한 고정관념이 생겼다는 그런 이유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집단에 따른 고정관념을 넘어서서 이제 개인적 고정관념으로 넘어가는 순간 이제 우리는 각자 모두가 개별적 생활을 하게 되겠지. 뭐 개인주의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는 집단주의였지만 지금은 개인주의가 되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만 갖고 있는 특별한 고정관념, 나는 이 사람이 싫어, 나는 이 물건이 싫어, 나는 이게 싫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느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던 그 동굴의 우상의 하나의 예가 될 것이고, 똑같다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부정적이야.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차별, 성급한 일반의 오류, 또 과잉 일반화 이런 모든 것들이 현대에 이르러서 굉장히 심해지게 되었다는 그 말이 되는 거지. 역시 마찬가지야. 부족한 정보는 고정관념으로 채운다. 그래서 fill in the blank, fill in the gap 이런 거 쓰는 거고, 아까 본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고정관념으로 채우는데 과거에는 채울 만한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크게 오해가 생기지 않았지만 현대에는 채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꾸 오해와 혐오와 또는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 말 되는 것이지. 자, 지금 그림을 보면은 한 4개 그림 있잖아, 맞지? 4개 그림인데 어떤 사람이 흑인에 대해서 좋은 느낌으로 자라지 않고 이런 느낌으로 자랐단 말이지. TV에서 보는 모습들은 흑인들은 인노예고, 이 왼쪽 그 중간에 있는 그 양아치 이거 봐라, 이게 전화를 돈으로 받고 있는 중이잖아. 돈이 막 돈질을 하는 거잖아. 그 밑에 있는 거니까 막 흑인들은 손이 까맣고 그리고 깽다니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자란 아이들에게 생겼던 고정관념은 뭐겠냐? 흑인들은 무섭다는 거지. 흑인들은 무식하다는 거지. 흑인들은 상종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이겠지. 근데 사실 흑인들이 다 그렇진 않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종족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건 개별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 나는 다시 말하자면 흑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없어. 나는 차라리 백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지. 따라서 이것들이 이제 지금 조금씩 모여가지고 편견, 선입견, 차별, 성급한 일반의 오류가 생기고 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 집단만 모여가지고 극좌가 되면서 또 국가가 또 힘들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개인마다 다른 고정관념인 동굴의 우상이 조금씩 모여가지고 또 생기게 된 그런 현상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사회학자들은 말할 수가 있겠지. 자, 최종적으로 연결한다. 고정관념은 무엇인가? 부족한 정보는 고정관념을 채운다. 지금 벌써 3번째 말하는 거야. fill in the blank, fill in the gap. 자, 최초에는 좋은 느낌이었었어. 범주화를 통한 간소화. 그래서 내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하나의 그런 존재였다는 그 말이 되겠지. 부족한 정보는 고정관념으로 채운다는 그 말 되는 것이야. 그런데 이제 이때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인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야. 인지 과부하가 되는 걸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별 정보도 없었겠지만 그래도 과거에는 내가 작았으니까 인지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범주를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쭉 나오는 이 동그라미 단어들에 대한 게 뭔지 봐봐. 이거지. 패턴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유명한 클러스터 같은 인간은 패턴 찾기의 광신도, 하늘에 떠 있는 그런 7개의 그런 별을 가지고 북두칠성을 만드는 것처럼 인간은 패턴의 광신도거든. 이 패턴을 인식하게 되고 범주를 만들어서 특별하게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같은 범주는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임의로 정한 범주. 이때 임의가 되게 중요한데 이 범주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냥 임의로 정한 그런 범주거든. 그럼 그 범주에 속하면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가 되는 것이겠지. 근데 지금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이게 과거라면은 그런 괜찮은 그런 범주이고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범주야. 비가 많이 오면은 그때는 빨리 피하는 거고 불이 나면은 또 불을 꺼야 되는 거고 또 불이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음식을 만들 수 있고 이런 범주가 될 수 있겠지.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의 범주. 만약 고정관념이 없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선사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처음부터 불을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 세대가 끝나면 고정관념이 없다면은 또 그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는 또 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 인류는 발전한 적이 없을 것이야. 발전하지도 못할 것이며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거란 말이겠지. 임의로 정하든 뭐든지 간에 상관없어. 어쨌든 꼭 필요한 종류인데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바로 이것쯤이야. 이게 편견과 선입견, 이게 이제 너무 심해지면서 현대화가 되면서 우리가 과잉 일반화를 시켜야 되는 정보가 많아지는 사회에서 오해와 그 더 빠른 그러한 범주, 더 빠른 일반화가 생기는 과정에서 편견, 선입견, 차별, 성급한 일반화 오류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겨나게 되는 것이겠지. 이게 또 마찬가지야. 자신의 주관적인 그러한 임의적인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좋든 나쁘든 자기의 개인적인 임의적인 그러한 임의적으로 설정한 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겠지. 그럼 여기서 가장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이유가 무엇인가? 뭐 아까 말했듯이 빠르게 일반화하다 보니까 뭐 오해와 그 다음에 혐오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어떤 집단적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나쁜 의미를 가지게 된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이것이겠지. 지금 흑인 A와 흑인 B와 흑인 C가 흑인 D가 있는데 그 다음에 오바마가 있어. 근데 문제는 내가 1번 흑인 더러워, 2번 흑인 더러워, 3번 흑인 더러워, 4번 흑인 더러워, 1번 흑인 멍청해, 2번 흑인 멍청해, 3번 흑인 멍청해, 4번 흑인 멍청해. 그러면은 이 모두가 멍청할 수도 있겠어. 하지만 그 흑인이 거기만 있냐? 아니겠지. 오바마 같은 흑인도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 멍청하고 더러워라는 그런 범주 내에 흑인이 모두가 포함되는 바람에 오바마도 포함돼 버리면은 그런 경우라면은 그거는 성급한 일반의 오류겠지. 물론 흑인 뭐 A와 B와 C와 D가 그 더럽고 멍청한 것은 성급한 일반의 오류에 따른다면은 그거는 우연일 수 있어. 내가 유독 4명을 봤는데 더러운 4명을 봤는데 유독 더러운 4명이 걔들인 것이야. 하지만 그 외에 더럽지 않고 멍청하지 않고 깨끗하고 너무 젠틀한 흑인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은 모두가 싸잡아서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순간 이 편견과 선입견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야.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그렇게 아주 까다롭거나 하지 않았는데 누구지 아까? 프란시스 베이컨의 내용과 한번 혼합하면서 한번 해보았었고 그 다음에 뭐 1번이 좋고 2번이 나쁘고 여기서 뭐 1번이 무조건 종족의 우상이고 2번이 무조건 뭐 동물의 우상 이런 것만은 아닌 것이야. 그러니까 뭐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 이런 경우라면은 집단 전체가 어떤 그런 다른 집단의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 오늘 어제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잖아. 그러면은 러시아가 갖고 있는 그 마음 전체인지 아니면 푸틴 하나의 생각인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나의 생각이라면 동물의 우상이고 전체 생각이라면 그건 집단의 우상이기 때문에 어떤 종족의 우상의 느낌이 또 강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문에 맞게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야.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다시 말하지만은 이 고정관념은 어떤 과학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임의적이라는 단어 arbitrary 여기서 여기도 arbitrary 이거 단어 알아두면은 앞으로 임의적, 자의적인 뭐 임의적인 건 제멋대로 만들어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이게 고정관념이 없으면 되는데 OX 문제로 내볼게. 고정관념이 없으면 되는데 없으면 안 된다. 없으면 애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야. 있어야 돼. 불은 뭐하고 물은 뭐하고 그리고 뭐 칼 들고 있는 사람은 뭐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모든 집단을 싸잡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 혼자 생각하는 거 또는 집단을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나 혼자 생각하면 괜찮은데 집단 전체가 그렇게 생각해버리면은 그때는 전쟁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차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지. 각각 전부 다 똑같은 흑인이라고 다 같은 흑인이 아니라는 거, 백인이라도 똑같은 그 백인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일본인이라고 중국인이라도 무조건 다 그런 애들이 아니라는 거. 굉장히 나이스한 중국 애들이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정말 생각이 있는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극우적이지 않은 일본인도 충분히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오늘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고정관념은 있어야 돼. 근데 그게 과유불급 지나치게 되면은 그게 편견과 선입견과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이야. 그러면 이 말은 되냐 안 되냐? 고정관념을 버리자. 안 돼. 고정관념을 버리되 나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겠지. 그리고 좋은 건 갖고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좀 그때그때 달라. 하지만 더 좋은 말이 있지. 이건 내가 만든 말인데 이것이지. 이걸 버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더 큰 고정관념을 가지란 말이에요. 고정관념을 가지긴 가지되 내가 조금만 알고 선무당이 사람 잡는 그런 고정관념이 아니고 정말 큰 고정관념을 가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고정관념. 그러려면 뭐 해야지? 많이 배워야 되겠지. 고정관념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없애는 게 아니고 더 큰 고정관념을 가져가지고 그들도 포용할 수 있는
또 그들에 대해서도 고정관념을 좋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뭐 현대에서는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자, 이 정도 한다면은 수업에 공부할 때 숙제 공부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자, 수고했어.